아까도 오셔서 그랬죠.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 했죠. 그거 1초 컷입니다. 딱 보자마자 그냥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, 이 물건은 들어가면 안 되는 1초 컷이에요. 거짓말이죠. 1초, 이게 1초인데.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물건을 딱 보자마자, 경매 물건을 보자마자, 이건 들어가야 되겠다. 이건 안 들어가야 되겠다. 진짜 순식간에 딱 보는 순간 그냥 할 수가 있어요.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는데, 자, 이걸 날짜를 한번 해보자. 24년 2월 26일 날, 오늘,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, 즉,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렸어. 자, 내일 어떤 C라는 애가 24년 2월 27일 날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보증금 3억 주고 들어온다. 쟤는 어떻게 됩니까? 압류의 효력 발생일 다음에 들어왔죠. 쟤는 경매당하면 이 집이 만약에 이 집이 3억에 낙찰돼가지고 얘 3억을 줄 수 있으면 얘는 돈 받아 나가. 근데 이 집이 뭐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1억에 낙찰되면 어떻게 돼요? 얘는 1억만 받고 2억 못 받고 나가는 거야. 들어가면 안 돼. 지금 이 얘기의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, 그때부터 물건을, 어떤 경매 물건을 들어가면 되고 어떤 물건을 안 들어가면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. 아까도 오셔서 그랬죠.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 했죠. 그거 1초 컷입니다. 딱 보자마자 그냥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, 이 물건은 들어가면 안 되는 1초 컷이에요. 거짓말이죠. 1초, 이게 1초인데.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물건을 딱 보자마자, 경매 물건을 보자마자, 이건 들어가야 되겠다. 이건 안 들어가야 되겠다. 진짜 순식간에 딱 보는 순간 그냥 할 수가 있어요. 예.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들어가면 안 돼. 맞죠? 예. 드디어, A가 원하는 대로 얘의 집을 경매 등기를 합니다.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드디어 났습니다.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B의 집, 즉 채무자의 집을 어떻게 하냐 하면 감정평가하라고 얘기합니다. 감정평가는 왜 하는데? 저 집이 아파트 실거래가나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 군데 가면 다 시세가 나오지만 법은 어떻게 돼요? 국가에서 허락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 집값의 객관적인 가치를 판단해오라고 얘기를 하고, 그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입니다.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감정평가 금액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 제출 금액이 경매 매각기일에 1차 시작 가격이 되는 거고, 이 1차 시작 가격이 감정가의 100%에 시작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라는 게 뭐냐면, 법원에 가면 집행관들이 있습니다. 판사가 현장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집행관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? 현황조사를 하라고 합니다. 현황조사를 하라고 하는데, 그 현황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? 왜 현황조사를 하냐?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에는 이렇게 나오는데, 현장에 가보면 이상한 건물이 지어져 있고, 그 다음에 3층밖에 없는데 4층을 판넬로 지어져 있고, 그 다음에 3층과 4층에는 원래 각층이 있었는데 3층과 4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다든가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총 5세대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12세대가 있더라.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? 현황조사에서 다 나오고, 그런 내용들은 법원에 경매 진행할 때 보면 현황조사서가 나타납니다.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? 경매 사이트에는, 그리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. 그런데 가보면 집행관의 현황조사서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법원의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했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. 하나하나가 다 나옵니다. 그러면서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? 세 번째는 각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들, 그 다음에 저 관계가 되는 사람들한테 뭡니까? 권리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. 네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가 있으니까 권리 신고와 돈을 받을 게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.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차차차차차차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의 A는 소송을 한다고 돈을 썼죠?
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경매 신청을 할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이걸 다 해주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경매 신청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, 감정평가 비용, 현황조사 비용, 권리신고 및 배상요구 신청서가 송달하는 우편요금, 이걸 송달료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법원의 직원들을 일을 시키니까 그게 인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돈들이 다 나가는 거야. 초창기 경매 신청하는데 비용이 건물의 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이런 100억짜리를 하려고 그러면 수천만, 수억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. 24평 아파트를 하려면 400만 원, 500만 원을 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? 등록세도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돈 한 번 잘못 빌려주고 이 절차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행복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답답한 심정에 소송을 하고 경매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.